제7장 23청강 사독회수 2회 노중에서 두 젊은이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명은 절세 미남자였고 한 명은 손이 가마솥 속두경과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손을 가지고 있는 호남형의 청년이었다. 아하, 이들은 바로 수혁과 지철이었는데 너는 만절기 공을 사성이나 익히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리 둔한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작작 좀 쳐먹고 모든 것에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만절기 공의 오묘한 신비와 큰 심득을 통하여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철은 수혁의 구박에 조금은 기가 죽은 듯 고개를 숙인다. 너는 지난 사흘 동안 만절기 공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더냐? 왜 그런지 아느냐?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마음을 좀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 만절기 공의 특징이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종전 문사는 상당한 무공의 소유자야. 문사 차림의 저 인물을 내가 강호에서 활동한다면 반드시 몇 번 마주칠 것이다. 그는 그만큼 매우 뛰어난 인물이야. 그러나 그의 마음과 동기가 그리 좋지 않을 것이야. 그의 욕심이 그의 말로를 결정할 것이다. 알겠느냐? 네, 공자님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사라. 무공이 없어 보이는 문사라. 강호에서 그 같은 인물이 있는가? 누굴까? 지철은 눈동자를 하늘로 향하고 짐짓 고민한다. 아, 맞아, 그분이구나. 번쾌가 맞다. 육회의 하나이며 청성의 청풍 모형 신권과 빙하인풍 신법에 달인 그의 최심장 또한 일품이지. 그런데 왜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청성파에서 유일하게 23천강에 든 번쾌 무림 선배는 무림맹의 다른 인물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평판이 매우 좋은 분인데 사람을 결코 평판이나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습관이야. 지철은 수혁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읽고 있는 그의 능력에 혀를 내두르고 잠잠히 수혁을 따른다. 둘은 버드나무 대로를 걸었고 버드나무 사이길로 양옆에 논이 있었다.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은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서 새들이 논농사를 망칠까 하여 새들을 쫓고 있었다. 늦은 봄인데 추수래. 이곳은 사시사철 더운 여름의 기후인지라 이모작이나 삼모작을 하여서 이 같은 광경을 수혁과 지철은 경험하고 있었다. 점심이 시간이라 하늘에 강렬한 태양 빛이 곱게 부서질 듯 내리쬐고 풍요로운 추수가 예상되었다. 어느 객잔이 좋을 것 같으냐? 아까 문사가 이야기한 것이 좋을 것 같지? 네, 공자님. 우리도 딤섬을 먹어보자고. 난 강호에 나와 처음으로 먹는 일반 음식이 되겠구나. 네, 공자님. 그건 너도 알지 않니? 난 천년의 잠을 깨고 줄곧 석실에만 있었단다. 인생의 음식은 잠들기 전에 경험한 것 외에는 처음이야. 수혁은 드디어 경공을 전개하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보조를 맞추어 지철을 얼굴이 붉어지도록 내달린다. 그들은 잠시 후 순식간에 작고 허름한 객잔으로 들어선다. 1층 책상은 15개의 남짓하였는데 그야말로 늦은 점심시간인데도 1층은 인산인해였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서로 간 대화에 방해되고 어린이들이 앉은 의자 맞은편 부모인지 그 둘은 아이들의 성화와 먹성으로 인하여 잔뜩 인상을 구기고 있었다. 다른 맞은편 탁자에는 술과 딤섬을 즐기는 4명의 어른들의 왓자지껄 떠드는 소리 때문에 더욱 소란스러웠다. 공자님, 우리는 2층으로 가시지요. 지철은 소란스러운 환경으로 조금 인상을 쓰며 말하였다. 하지만 수혁은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간다. 2층 자리 또한 여유롭지 않았다. 20여 개 남짓한 식탁에는 모든 사람이 앉아 있었고 창갑 끝자리만 대갓집 자제인지 젊은 청년과 그의 친구로 보이는 20대 젊은이만 4자리 좌석에 2개를 쓰고 있었다. 공자님, 하는 수 없이 저기 있는 2명만 앉아있는 자리에 양해를 구하고 앉아야 하겠습니다. 잠깐 탁자로 옮긴 2사람이다. 그리고 지철이 수혁의 얼굴을 보고 두 젊은이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말을 한다. 실례하겠소. 강호가 동도인데 자리가 없어서 말이오. 여기만 2자리가 비어있는데 같이 앉으면 안 되겠소.
연실 떠들고 있는 청년은 얼굴이 세모꼴로 간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옷은 번지르한 것이 제법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로 보였고, 주로 듣고 있는 청년은 얼굴에 전기가 흐르고 기품이 있어 보여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호남형의 인물이었다. 그들은 말을 걸어오는 인물을 보며 약간 놀라웠다. 황내를 입은 청년이 자신들을 봐도 일반 무리민이 아니다. 황해 청년은 강한 무공을 연상하고 소유했을 것으로 짐작하게 했다. 지철은 수역의 기준으로 보아 참 아래이고 아직 머나먼 길을 가야 하는 무도인이지만 이들 젊은이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신들보다 한참 윗길의 고수로 보였다. 지철의 말에 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호남형의 인물은 약간 호의적이지만 간사형 얼굴의 젊은이는 좀 떨떠름한 얼굴로 인상을 구기며 말한다.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오. 미안하지만 다른 자리를 알아보시오.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음성 가운데 매우 불쾌한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의 태도가 매우 오만불순하였다. 지철은 넉살 좋은 얼굴을 하며 상대의 말을 응답한다. 이러지 마시오. 주위를 보시면 알지만 남은 자리가 없지 않소.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길을 온 관계로 깊은 허기에 지쳐 있어. 한 번만 양해를 구하오. 말을 하며 지철은 자리를 쓸고 수역에게 말을 한다. 공자님, 여기 자리에 앉으시지요. 지철아, 너는 참으로 버릇이 없구나. 자리 주인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지철은 수역의 말에 급히 혀리를 조아렸다. 흡의 청년을 본 호남형 인물은 호기심이 자극되었다. 아니, 어찌 아무 기운도 느끼지 않는 인물에게 저런 초고수가 이처럼 깍듯이 하지? 매우 궁금하구나. 호남형의 청년은 수역의 얼굴을 보고 더욱 매우 놀랐다. 그의 얼굴을 천하의 미남형으로 전설의 바나니나 송옷과도 같은 얼굴로 비교되지 않는가. 그러지 말고 오랜 길을 오셨는데 여기같이 앉으시죠. 동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소협 어찌 일면식도 없는 외지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시오. 호남형의 청년은 자리를 슬쩍 비켜주어 행동으로 이미 수역의 일행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그동안 이야기하는 상대에게 말을 한다. 염형, 멀리서 길을 왔다지 않소? 식사도 못했을 텐데 점심이 늦었지 않소? 감사형 얼굴을 한 잔인 허기침한다.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장소협이 만드는군. 허허. 수역이 앉으며 흑의 청년에게 호의에 대하여 폭언하며 예의를 지킨다. 그러면 호의에 감사하오. 신뢰를 무릅쓰고 사양하지 않겠소? 지철은 손짓으로 간사형 젊은이에게 자리를 옮겨 앉으라 하고 이내 자신도 수역의 옆에 앉으며 말한다. 저는 연지철이라 합니다. 저희는 이 마을에 처음 온 사람이라 염치 불구하고 신세를 지겠습니다. 아, 연소협이군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수협 공자님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장가장주의 둘째로 이름은 이백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청성의 대제자 염지라 하요. 이름이 연지입니까? 염지라는 청년은 불쾌한 듯 지철의 말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